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종목은 비보존 제약인데요. 여러분들, 자, 비보존 제약은 여러분들 어때요? 예,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로 이슈가 됐던 종목인데요. 자,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비보존 제약이 정확히 무엇을 해서 돈을 버는 회사인지 여러분들과 함께 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비보존 제약은 완제 의약품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제약회사예요. 시장에서 평가받는 이 회사의 진짜 정체성은 바로 비마약성 진통제 신약인 어나프라주의 국내 생산 및 유통을 담당하는 핵심 바이오 기업입니다. 기존 제네릭 의약품 판매 중심의 매출 구조에서 탈피해서 관계사인 비보존이 개발하고 비보존 지역이 생산하는 국산 30kg 신약 어나프라주를 통해 본격적인 고마진 신약 기업으로 체제를 개선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앞서 말씀드린 시장의 흐름과 연결해보면 이 회사는 단순한 약 유통상이 아니라 기존 마약성 진통제의 중독 부작용을 완전히 대체하여 전세계 통증 치료 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혁신신약의 생산기지 역할을 해서 돈을 버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왜 최근 주가가 왜 이렇게 바닥권에서 급등했고 지금 위치는 어디인지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주가 자체는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뭘까요? 두 가지. 첫째는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라주죠. 품절급 인기에 따른 대규모 추가 생산 돌입 소식입니다. 초기 물량이 빠르게 소진되면서 의료 현장의 수요에 맞추기 위해 12만 바이럴 규모의 추가 생산에 들어갔던 소식이 상한가를 이끌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 정부 지원을 따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글로벌 진출 지원 사업 2개 과제 동시 선정 뉴스예요. 이를 통해 글로벌 영토 확장의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된 것이고, 또한 최근 자가투여 임상과 대형 상급 종합병원에서의 마약성 진통제 사용량 대폭 감소 연구 결과들이 잇따라 발표되며 시장의 주목을 받았어요. 긍정적인 해석을 하자면 단순한 기대감만 있는 바이오주와 널리 실제 병원에서 처방이 급증하며 숫자로 찍히는 품절 뉴스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냉정하게 봐야 할 리스크도 필요하죠. 예. 최근에 이제 유상증자 이슈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오버슈팅 성격이 일부 섞여 있다 보니 급등 이후 고점에서 진입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이요. 또한 아무리 약이 좋아도 전국 상급 종합병원 내 약사위원회, 즉 DC 상급 종합병원을 통과해야 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되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기 전에요. 자, 시장의 지금 중심 흐름은 뭘까요, 여러분들? 저는 맞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끌고 있습니다. 그쵸, 주가 자체는. 그러면 우리는 요즘은 다음은 넥스트 이런 이슈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넥스트는 로봇이에요, 로봇. 맞아요. 자, 그렇다면 저는 한 단계 더 들어가고 싶습니다. 자, 최근 삼성전자의 파업 이슈도 있었고, 잦은 자동차 업계 파업 이슈 뭐예요? 이제는 로봇 자동화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로봇을 어떻게 오래 지탱하느냐? 그쵸, 배터리 전력 관리입니다. 배터리가 너무 좋지 않으면 계속 교체해야 되니까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이제는 얼마나 오래 가느냐예요. 배터리 전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관련해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 끝에 설명 드릴 테니까 꼭 집중해서 들어주시고요. 자, 차트적으로 보면 예, 바닥은 이제 돌았어요. 바닥은 이제 확인했어요. 보시면 참 희한해요, 여러분들. 지지 저항이라는 건 여러분 굉장히 무시 못하는 흐름이죠, 그렇죠? 이렇게 지지 저항은 예 무시 못해요. 그래서 여기가 지지선으로 보시고, 자, 지금 제가 볼 땐 얘가 상승했던 자리 있죠. 이거를 기준이 되는 봉으로 잡아요. 이걸 이렇게 기준이 되는 봉으로 잡고요. 자, 고점, 저점, 절반이죠. 저는 기본적으로 얘가 이렇게 무너질까요? 전 이렇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보죠. 분명히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옵니다. 조정이에요. 그런보다 지금은 전형적인 조정 구간이라는 거예요. 조정 구간. 그렇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 고점에 샀어도 절대 손절하지 마세요. 지금 조정 구간일 뿐이야. 그러니까 쫄지 말고 3,100원 정도면 제가 여러분들께 추가 매수인 다시 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쫄지 마시고 조금 관망 막 신규 매수는 대신 금지. 내가 고점에 몰렸다면 제가 추가 매수 사인을 다시 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비보존 제약은 단순히 최근 급등했으니까 끝났다, 혹은 신약이니까 무조건 사야 한다는 식으로 단편적으로 끝낼 종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물려 계신 데가 4,000원 윗 고점인지 아니면 바닥권에서 잡아 수익을 극대화하는 구간인지, 혹은 신규 진입 타이밍을 날카롭게 노리는 구간인지에 따라 봐야 할 기술적 대응 기준과 리스크 매뉴얼은 천차만별로 달라져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다 다루지 못한 비보존 제약의 향후 정밀 가격 대응 구간과 다음 라이선스 계약 일정에 따른 시크릿 체크 포인트를 별도로
정리해 두었어요. 이 대응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화면에 있는 번호로 종목 아니면 비보존 이렇게 문자 한 통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이 급등락 장세에도 흔들리지 않고 확실한 기준을 잡으실 수 있도록 실시간 대응 가이드라인과 다음 뉴스 확인 기준 메뉴를 매끄럽게 공유해 드리도록 할게요. 혼자 매매하다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 확실한 프로의 시각으로 정리된 기준을 받아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거 무조건 사야 돼. 이제 영상 중반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종목을 사야 될까요? 집중해 주시고 미리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 자, 여러분 지금 한국 주식시장에서 가장 강한 중심주는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죠. AI 반도체, HBM, 메모리 업황 기대감이 겹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이 반도체 제형주를 강하게 움직이고 있죠. 그런데 주식시장에 정말 중요한 것보다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따라가는 것보다 그 다음 돈이 어디로 움직일지를 먼저 보는 거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다음 수급은 어디로 갈 거예요? 지금 여기서 저는 단순히 2차 전지 전체를 보는 게 아니고요. 단순 로봇주만 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봐야 할 건 AI 반도체, 다음에 이어질 수 있는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의 에너지 핵심 축이에요. 자,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AI가 두뇌라면 로봇은 몸입니다. 그런데 이 몸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움직이지 못하면 산업 현장에서 쓸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계속 움직이고 무거운 물건을 나르고 정밀한 작업을 반복하고 충전과 반전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다. 바로 뭘까요? 바로 배터리입니다. BMS, 전력관리 충방전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예.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일반적인 2차 전지 종목을 제가 보자는 게 아니에요. 전기차 배터리와 로봇 배터리는 보는 기준이 틀립니다, 여러분들. 전기차는 긴 주행거리와 대용량이 중요하지만 하지만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은 뭐예요, 여러분들? 순간 출력, 안정성, 충전 효율, 배터리 있으면 그리고 전력 제어가 훨씬 중요하죠. 고출력 배터리 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관심 있게 보는 쪽보다 단순 배터리 셀보다 로봇의 배터리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나눠주고 충전과 방전을 제어하는 핵심 부품 쪽이에요, 여러분들. 쉽게 말해 로봇의 배터리가 심장이라면 BMS와 전력 관리는 그 심장이 안정적으로 뛰게 하는 제어 장치죠. 대부분 투자자들은 로봇주라고 하면 로봇팔, 로봇 완성품, 자동화 장비만 먼저 보죠. 물론 그쪽도 중요하긴 해요. 하지만 실제 산업이 커질 때 조용히 같이 따라받는 건 배터리 관리, 전력 제어, 그쵸? 그리고 구동부 전원, 센서 전원, 그리고 고출력 배터리 쪽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또 여기에 최근에 삼성전자, 카카오의 파업 이슈, 그쵸? 자동차 업계의 파업 이슈, 인건비 부담, 공장 자동화, 미국 생산기지 투자, 현대차 그래 로봇 투자 흐름까지 겹치면 시장은 다시 자동화와 로봇 밸류체인을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오해하시면 안 돼요. 파업 이슈가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로봇주가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파업은 단기 뉴스. 하지만 자동화 투자는 보다 중장기 흐름이에요. 자동화 투자는. 기업들은 생산 차질을 줄이고 인건비 부담을 낮추고 공장 효율을 높이는 방향을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 과정에서 로봇, 배터리, 전력관리, 자동화 설비가 다시 시장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아무 종목이나 보면 안 되겠죠. 테마 안에서 조건이 필요하죠. 자, 로봇 또는 자동화 산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실제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둘째, 배터리나 전력 관리 쪽에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매출 연결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셋째, 최근 주가가 이미 과열된 상태인지 아니면 조정 이후 다시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위치인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저는 여기서 차트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좋은 테마라고 해도 차트가 너무 올라 버렸다면 오히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죠. 반대로 한 차례 기대감이 붙었다가 눌림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 중요한 가격대를 지켜준다면 시장은 다시 제로를 기다리는 구간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봐야 할 건 세 가지죠. 첫째, 21선 부근을 잘 회복하는지, 그리고 61선이나 주요 매물대에서 지지가 나오고, 셋째, 거래량이 감소한 눌린 구간인지 아니면 수급이 빠지는 하락인지. 주가가 빠졌다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어떤 거래량을 빠졌는지, 어떠한 가격대에서 멈췄는지,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지예요. 특히 이런 테마성 종목 뉴스만 보고 접근하면 위험하죠.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건 외국인 수급, 기관 수급, 거래량, 그리고 뉴스가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는지 보셔야 되고요. 제가 이 흐름을 관심 있게 보는 이슈는 단순히 로봇이라는 단어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시장의 흐름이
AI 반도체에서 피지컬 AI로, 피지컬 AI에서 로봇으로, 로봇에서 배터리와 전력 관리로 내려오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시장의 두뇌를 담당했다면 다음 두뇌가 실제 산업에서 움직이는 몸, 즉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이 오래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심장, 그게 바로 배터리와 전력 관리입니다. 자, 이 흐름 안에서 제가 보고 있는 종목은 단순 로봇 테마가 아니라 로봇이 실제 산업 현장에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핵심축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요, 이름보다 현재 가격대와 수급 위치가 더 중요해요. 이미 관심을 받는 구간인지 아니면 시장이 아직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구간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지금 시장의 중심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예요. 하지만 시장은 항상 다음 수급을 찾죠. 반도체 다음 흐름을 볼 수 있는 건 피지컬 AI와 로봇입니다. 그리고 로봇 안에서도 사람들이 놓치기 쉬운 핵심 배터리, 전력관리, 중방전, 제어예요. 이쪽에서 여러분들 실제 사업 구조가 있고 돈이 나오는 종목을 사야 됩니다. 자, 제가 이 보고 있는 핵심 종목과 함께 현재 주가 위치, 중요한 지지 구간, 수급 체크 포인트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번호로 종목이라고 문의 주시면 제가 바로 문자로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